네, 안녕하세요. 네, 홍조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그 LG전자에서 LG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정리하는 중이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LG 스마트폰, 그러니까 LG 무선 사업부가 떻게 이제 망하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최근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경영적으로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부가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좀 랑 이제 피처폰 사업을 좀 나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무선 사업부 전체를 지금 다 모바일 사업부 전체를 없애는 추세로 내부적인 결론을 좀 내린 것 같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언론에서.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랑 LG전자 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제 LG전자까지도 이제 이 휴대폰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하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 이제 특허 업계에 들어와서 변리사로 일하면서 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그 핸드폰 제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최근 한 6, 7년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청산이 돼가지고 이제 사라진 기업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잠깐 그 회사 업무를 좀 담당했던 적이 있어서 그 본사에 가서 특허 상담도 했고 했는데 어, 펜텍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이제 펜텍이 무너질 때 이제 LG한테 좀 도와달라고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LG가 우린 너희들 없이도 이제 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5, 6년 만에 이제 LG마저도 사실상 그 스마트폰 관련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사업부를 정리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이라는 그 제품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반응이 어땠냐면, 뭐 미국에서 그렇게 선풍적인 붐이 일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 뒤늦게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기존의 핸드폰 시장을 재편할 것이냐, 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그 아이폰을 초반에 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뭐 스티브 잡스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팟 그리고 인터넷 장치 요 세 가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장치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저도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PDA라는 게 있었어요. PDA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우체부원들이 이렇게 쓰시는 뭐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툭툭 찍는 장치들 그런 것들이 약간 PDA 비슷한 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PDA 장치들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사용했던 PDA 장치들도 전화도 되고 또 인터넷 접속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뭐 음악 플레이어, 재생 플레이어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PD랑 별반 차이가 없고 물론 크긴 더 줄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PD에는 더 액정이 더 컸거든요. 근데 뭐가 혁신적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결론 다 난 거죠. 혁신적인 제품이 됐고 핸드폰 시장을 재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애플 아이폰의 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전화기 그리고 뭐 이런 MP3 재생기 같은 아이팟 그리고 인터넷 접속 장치라는 개념을 결합을 시켰어요. 결합을 시켰는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iOS라는 그런 OS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잘 이용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면 기존의 PDA에서도 전화를 쓸 수 있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었는데 서로 유기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뭐 메시지를 보낸다? 이 생각을 못했고요. 또 뭐 인터넷 접속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같이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서도 메신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와이파이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인터넷 접속도 가능했었고, 또 그러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PDA를 사용했던 사용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이제 주게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손으로 요즘은 다 스마트폰 터치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과거에는 피처폰 같은 경우에,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다 물리적인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입력했었고, 심지어 PDA 같은 경우도 물론 직접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었지만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대부분은 감압식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손에 미세한 그 전류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러스 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콕콕 찔렀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입력을 한다고 하면 두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가락이든지 접촉만 하면 매끄럽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이 핀치 기능도 더 이제 확대하고 줌인, 줌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예 뭐 처음 보는 기술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술이지만 이것을 최적화시킨, 그것을 독자적인 OS를 가지고 최적화시켰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전혀 새로운 그런 경험을 선사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이고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에 반면 그 전에 그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 같은 그 외국계 기업들이 거의 주름 잡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뭐 펜텍, 아까 말씀드린 펜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너무 대두가 되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기성 그 제조사들이 이거 뭐야라고 하다가 슬슬 눈치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이제 엄격결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위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낸 그 핸드폰, 스마트폰 중에 옴니아라고 있어요. 옴니아. 옴니아 폰이라고 있는데 인터넷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명이 옴렉이에요. 옴렉이. 너무 성능이 구려가지고 거의 쓰레기 수준이다.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과거에 PDA를 줄여놓은 듯한 정도의 수준의 성능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도 삼성이 이런 수준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던 게 구글이 이제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운영체제 OS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시킨 제품 갤럭시 S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죠. 갤럭시 S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삼성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옴니아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써봤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근데 갤럭시 S를 딱 봤는데 사람들이 괜찮네? 라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갤럭시 S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잘 팔렸는데 물론 이제 애플이 이걸 가만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둥근 모서리 갖고 막 소송 걸리고 또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그런 이제 그 특허 기술 가지고 이제 특허 소송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애플하고 삼성이 그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소송 많이 벌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을 삼성이 많이 따라잡았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갤럭시 S2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완전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제일 먼저 최적화시켰다. 애플에 대응할 만큼 최적화시켰다. 그게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판매량이 엄청 났었고요. 거의 뭐 주변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갤럭시 S2를 살 만큼 그만큼 저희 집에서도 저희 누나들이 이제 그 갤럭시 S2를 쓸 만큼 굉장히 성능이 좋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OS를 만들겠다고 바다 OS를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하지만 망했어도 빨리 신인하고 안드로이드로 빨리 갈아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바다 OS를 만들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개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삼성 자체 내부에서 그 내장되어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응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미세하게나마 다른 제조사들보다는 좀 차이 나는 그런 핸드폰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라는 핸드폰이 나오게 되죠. 갤럭시 노트는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화면 비율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S펜이라는 펜을 도입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도입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필기감이 좋게 개발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냥 갤럭시 S 브랜드만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갤럭시 노트라는 그런 또 다른 라인업이 생기면서 그 성장세를 더 증폭시킨 거죠.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노트도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많이 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을 이룰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치로서 갤럭시 플립이라든지 갤럭시 Z 폴드 같은 폴딩되는 디스플레이가 폴딩되는 그런 장치들을 또 휴대폰들을 개발해가지고 제3의 또 혁신을 또 일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상태를 이용해서 거기서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중간중간 실패작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드폰하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결합한 형태라든지 핸드폰에 그런 뭐 그 빔 형태, 빔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핸드폰들도 굉장히 이제 여러 종류로 만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갤럭시 S 브랜드랑 S 라인업 그리고 갤럭시 노트 라인업을 꾸준히 이제 개발했고 지금은 이제 폴드 라인업으로 아마 또다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이렇게 최적화를 빨리 했냐면 기존의 그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이나 이런 시대에서 주름 잡고 있었던 모토로라나 노키아, 뭐 LG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과거에 모토로라에서 만든 최초의 스마트폰이거든요. 모토로이라는 핸드폰인데 저도 이거 사용했었어요. 근데 정말 못 만들었어요. 정말 못 만들었던 게 쓰면 쓸수록 불편해요. 터치도 좀 제대로 인식이 되고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버벅인다고 그러죠.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요. 처리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노키아라는 제품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노키아에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익스프레스 뮤직이라는 초기형 버전의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도 아이폰하고 별반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 여기에도 통화도 가능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접속도 됩니다. 심지어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장 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서 그 좋은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가 정전식 터치가 아니라 가마식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 펜을 가지고 꾹꾹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 파악을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키아도 제대로 된 스마트폰 한번 출시를 못하고 이후에도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 윈도우 계열의 그런 OS를 적용했지만 결국에는 처참하게 망했죠. 그 다음에 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 플래그십까지도 많이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시장에선 거의 존재감 없는 상태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LG 역시도 여러 번 기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도 초반부터 승승장구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가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노하우도 많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또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세거든요. 최근에 그런 제품들 중에 스타일러 같은 제품들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단순히 세탁기도 아니고 그리고 옷장도 아닌데 옷을 털어주는 역할, 살균해주는 역할인데 전혀 없는 카테고리를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하나의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관련돼 가지고는 LG가 굉장히 버벅입니다. 초반에는 옵티머스 라인업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옵티머스 계열로 가는데 여전히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들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뭔가 LG만의 그런 이제 뭐 꼭 이 핸드폰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LG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크 코드라는 UI가 있거든요. 두들기면 열리고 특정 부분을 나면 노크 오프가 되는 그 기능이 있고 그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특허로 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기존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노키아 폰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UI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LG 전용의 그런 UI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물론 꼭 UI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선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LG 하면 떠오르는 그 특색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딱히 없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노크 코드인데 이 노크홈 기능인데 이것마저도 독점할 수 없는 특허로서 독점할 수 없는 기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폰이나 아니면 뭐 샤오미나 중국의 샤오미나 이런 폰에서도 이런 노크 코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LG전자가 계속 버벅이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낼 때마다 이게 망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라인업도 끝났고 G 라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G, G2, G3 뭐 이런 식으로 이때도 상당히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혁신을 할 만큼의 뭔가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V 라인업으로 가가지고 V10, V20, V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V50까지도 만들어냈어요. V50은 핸드폰이 두 대가 있으면 이걸 그냥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일반인들 개념에서는 그럼 핸드폰 두 대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보조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단다는 것 뿐인데 사실상은 핸드폰 두 대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는 세로 모드, 하나는 가로 모드로 해가지고 핸드폰도 또 출시를 했는데 그 예전에 피처폰 시대 때 그 가로 본능 폰이라고 있습니다.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지금에 와서 도입을 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결합만 시켜놓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고 결국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매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사업을 또 매각하는 매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뭐 공교롭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뭐 외국의 불치의 스마트폰 회사, 핸드폰 제조 회사, 국내 펜텍이나 LG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펜텍 같은 경우도 뭐 무너진 이유가 혁신적인 제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존의 제품들 따라가기 바빴고 이미 이제 혁신을 할 만한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미 회사 사정도 많이 악화됐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제조사는 핸드폰 제조사는 이제 삼성전자밖에 남지 않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안심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삼성전자도 언제는 LG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OS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OS가 없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10년 전에 그 바다 OS가 실패한 이후로 다시 그 OS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더 이상 안드로이드 OS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도 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폰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중국 폰들. 그러니까 중국 폰들 중에서 가장 이제 각광받는 것이 샤오미나 화웨이 폰인데 최근에는 이제 화웨이가 외국에서 하도 많이 이제 제재나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샤오미 폰들이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샤오미 폰은 저도 이제 샤오미 폰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샤오미 폰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성비로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이 샤오미랑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요. 비슷한 스펙으로서는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삼성전자에서 보급형 정도의 수준의 비용이라면 샤오미 가지고는 중급형 이상의 기기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샤오미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갤럭시 폴드라든지 뭐 이러한 또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또 논의를 하지만 이미 웬만한 중급형 해서 보급형 정도의 기종들은 굳이 삼성폰이 아니더라도 샤오미 폰으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OS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독자적인 OS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가지고 나름의 또 독자적인 OS나 아니면 좀 iOS하고도 호환될 수 있는 좀 뭔가 좀 더 독자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좀 더 이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LG전자는 가전업계에서는 정말 그 많은 혁신을 이뤄냈지만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유일하게 또 혁신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급기야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관련된 휴대폰 사업 정리와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